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라주쿠와 시노쿠보의 저녁의 어떤 그 차이 이런 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때는 대략 한 저녁 한 8시에서 9시 사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하라주쿠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라주쿠라고 하면은 조금 폭넓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쪽에 있는 다케시다라는 그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했지만 딱 그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하라주쿠역에서 나와서 맞은편에 건너가면 쫙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 젊음의 거리. 예전에 그 청소년들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쇼핑하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그 코스플레이 같은 거 하는 옷도 사고 막 이런 그 동네 그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라주쿠가 제가 보는 하라주쿠 약 대략 한 10년 전 그리고 한 15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딱 뭐가 좀 다르냐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휘황찬란하고 저녁에 보기 좋아요. 뭐 불빛이 휘황찬란하니까 말 그대로 조명도 그렇고 쫙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금 하라주쿠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음,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하라주쿠 하면은 사실 그 굉장히 개성이 좀 강했던 곳이거든요. 이 다케시타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막 평준화되고 다 일반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다 똑같은 그런 거리가 아니라 이 하라주쿠에 와야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품질로 따졌을 때는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명품들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품질은 더 좋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라주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라주쿠의 어떤 그런 차별점, 그런 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맛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다케시타에 가기 전 거리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만 보면은 솔직히 하라주쿠랑 시부야랑 또는 뭐 저쪽에 오모테산도나 그리고 또는 뭐 저기 홍콩 또는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렇게 쇼핑몰 있는 쪽이나 이쪽에 쫙 이렇게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유니크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 어떤 개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다케시다거든요, 여러분. 여기 쫙 내려가면 이제 양쪽 사이드로 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 하라주쿠만의 어떤 그런 문화가 좀 깃들여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보면 뭐 대형 브랜드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뭐 들어올 만니까 들어왔겠죠. 왜냐면 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미 이렇게 폐업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바로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째로 일본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결같고 어떤 그런 구수한 맛. 여러분 원래 전 세계 가장 오래된 기업들이 일본에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가업에 이어서 막 몇백 년 하고 있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치고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회사들은 연명하고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유지는 하는데 그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혁신?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뭔가 좀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라주쿠에 이게 지금 저녁이 돼서 문을 닫은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녁이 돼서 셔터문 내리고 집에 간 분들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아예 그냥 폐업하고 나간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은 그 숍들은
보면은 약간 브랜드들이 있고요. 뭐 다이 뭐랄까요, 뭐 저기 조금 뭐 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빅카메라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빅카메라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빅카메라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츠모토 키요시라는 그 약국 및 잡화점 파는 것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런 뭔가 디맨드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지만, 근데 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하라주쿠라는 곳을 가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소나 아니면은 유니클로나, 뭐 유니클로야 뭐 워낙 뭐 일본에서는 잘 나가는 회사고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유니클로 있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다키스타 거리만큼은 그래도 그런 유명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길 바랬어요. 왜냐면 이런 데가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여기 하라주쿠에서 걷고 있든 긴자에 가서 걷고 있든, 예를 들면요, 뭐 우에노에 가서 걷고 있든, 뭔가 뭐 시부야도 그렇고 뭔가 그냥 다 느낌 비슷해. 그냥 제 생각에는요. 지금 그런 게 조금 개성이라든가 어떤 차별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여기 크레페 파는 거죠. 크레페가 여러분 그 이렇게 빵 같은 거 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넣어가지고 크림 같은 거 넣어서 팔잖아요. 근데 하라주쿠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이런 어떤 정체성?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는 한국 상점들도 들어와 있어요. 에뛰드도 들어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 거를, 그 기업들을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상권이 있고 뭔가 들어올만 하니까 들어왔겠죠, 여기에. 근데 그러면서 이 거리는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개성이 있는 거리는 아닌, 그냥 도쿄에 어딜 가든 흔히 있는 그런 거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동 같은 느낌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하라주쿠의 저녁과 시노쿠보의 저녁을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절대로 어느 쪽이 더 낫다, 어느 쪽이 더 좋지 않다, 이런 거에 뭐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뭐가 다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저녁에 사람들이 뭔가 소비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케시타 자체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바이팅, 영어로 인바이팅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여기가 진짜 개성이 좀 넘쳤었거든요. 근데 그냥 태국의 방콕이 너무 이제 발달돼서, 물론 발달돼야 될 부분은 발달돼야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막 루이비통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막 해서, 거기가 언제부턴가 걷고 있으면은 여기가 방콕인지 아니면은 홍콩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냥 유명 브랜드들이 막 들어와 버려가지고 어떤 특정 구역에요. 그래서 그 어떤 방콕의 일정한 그런 자기만의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하라주쿠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소비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그냥 이런 물건 사는 거 외에는, 액세서리 사거나 이런 거 외에는 롯데리아 들어와 있고, 아까 맥도날드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뭐 그거는 이미 들어온 지 꽤 된 곳들이지만 편의점 있고. 근데 그 외에 진짜 하라주쿠, 예전에 다케시타 하면 딱 떠올랐던 그런 거는 어쨌든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노쿠보가 한류 때문에 더 잘 되고 있고, 하라주쿠는 사실은 한류에 젖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라주쿠의 이 다케시타라는 거리 자체의 개성이 그냥 사라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요? 시노쿠보에 오는 분들은, 여기 이니스프리도 있죠, 여러분. 여기도 들어와 있죠. 한국에 상품이 들어와 있죠.
시노쿠보라는 곳은 도쿄 내에서도 외국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나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인기 탑 랭킹 중에 몇 안 되는 구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기사도 써놨더라고요. 시노쿠보가 코리아타운이 아니다. 뭐 퓨전이다 퓨전. 막 뭐 아시아 뭐 태국도 들어와 있고 인도네시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국제적인 타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냥 그렇지는 않고요. 완전히 그냥 코리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노쿠보는. 근데 시노쿠보한테 하라주쿠가 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너무 단순화시킨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하라주쿠는 제가 봤을 땐 자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뻐 보이지만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들거든요. 너무 현대식이 돼서라기보다 뭔가 여기 하라주쿠만에 있던 예전에 있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흥미로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시노쿠보 같은 경우에 시노쿠보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는 거는 시노쿠보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뽕으로서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국이라는 걸 잊어도 시노쿠보의 그 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성이 넘쳐요. 무슨 얘기냐? 일본 사람들이 좀 특이한 걸 찾고 좀 자기들이 항상 익숙해져 있는 거를 좀 벗어나고 싶다 했을 때 하라주쿠에 와서는 그런 느낌이 이제는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냥 되게 평범해졌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낮에는 물론 지금도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하고 뭐 상관없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폐업하고 나가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왔을까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간 거죠. 이 하라주쿠에서 원래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도토르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커피숍이 여기서 탄생한 거거든요. 1980년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케시사라는 곳에 지금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개성을 살려서 하는 그런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원래 일정한 부분 혁신을 해야 되고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생존하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면점이라든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늘 해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또 다룰 건데요. 근데 그런 똑같은 걸 계속해서 해서 구수한 맛이 나는 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전문의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계속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를 즐기고 싶은 거죠. 다양성을. 그걸 하라주쿠가 더 이상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독특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맨날 우동 먹고 매달 라면 먹고 이럴 게 아니라 좀 색다른 거. 여기서 대만 음식도 되게 인기 많거든요. 타피오카도 인기 많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그조틱, 약간 이국적인 다양성 있는 그런 곳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시노쿠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된 거예요. 시노쿠보에 가면 한국에 잘 나가는 치킨집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형 브랜드의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동네에 있는 그냥 조그만 숍이나 이런 거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즐길 수가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시노쿠보를 찬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유튜브 때문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시노쿠보와 하라주쿠는 확실하게 다르고요. 시노쿠보가 조금 더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샵들이 아까 여러분 하라주쿠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뭐 계단 있고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인바이팅하는 느낌이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노쿠보는 그냥 쫙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딱 시노쿠보역에서 나오셔가지고 왼쪽 말고요. 저쪽이 왼쪽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꺾여서 쫙 직진하시면 이제 시노쿠보들이 한국의 다양한 그런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펼쳐지거든요. 화장품도 팔고 다양하게 팔죠. 거기서 잡화도 팔고 다 파는데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뭐 각기라고 해서 활기란 말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딘가에 갔을 때 그런 활기를 느끼고 싶어서 이런 거리를 거닐고 쇼핑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구경하고 그런 점에서 시노쿠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잘 다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노쿠보가 더 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여러분 여기 가시면 하라주쿠는 한 6시만 돼도 7시만 돼도요 이제 다 이제 끝내고 집에 가는 느낌이고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는. 근데 시노쿠보는 이게 좋은 것만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뭐 그만큼 누군가는 또 과로를 하고 있다는 이게 얘기잖아요. 늦게까지. 그래서 그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휘황찬란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있죠. 거리가. 왜 불 다 끄고 막 셔터 내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하라주쿠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대체로 상가가 있을 때 아사쿠사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근데 거기에서 뭔가 개성 있기보다는 비슷비슷한 거를 팔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시노쿠보는 딱 오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저야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면 뭐 저거 다 아는 음식이고 상품이고 이런 느낌이 딱 오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거리가 살아있어요. 저 건너편에 사람도 지금도 저기 줄 서서 또 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거의 9시 지금 다 된 시간이거든요. 아까 제가 하라주쿠에 있을 때가 8시였고 여기로 이동해서 이제 오면서 여기가 지금 이제 9시가 된 건데 뭐 멀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한 건데요. 왜냐면 시노쿠보가 하라주쿠처럼 그렇게 일찍 문들을 닫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 내지는 그런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늦게까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오픈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이게 경쟁이거든요. 어쨌든 어떤 사회든 경쟁이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점에서 시노쿠보는 항상 접객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노쿠보가 지금까지도 저는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만도 아니고 특히 작년에 막 불매운동할 때 이 시노쿠보에 와서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불매운동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은 다행히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비한다. 네, 그렇게 사실은 와서 시노쿠보에 뭐 손님이 줄거나 그런 거는 거의 솔직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하라주쿠와 시노쿠보의 저녁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그냥 집에 가는 길목인 게 아니라 9시가 되고 제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커피점만 다니면서 하루 종일 커피만 마셨거든요. 그래서 좀 첫 끼를 저녁 식사를 먹는데
먹고 집에 갈 때쯤 됐을 때가 거의 한 10시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손님들이 계속해서 이동들을 하고 계속해서 신호급으로 와서 사람들 만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하라주쿠에는 셔터 닫고 막 이런 데가 많아서 이게 뭔가 문 닫은 느낌이 되게 강한데, 여기 신호고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 전체적으로 그냥 불빛도 켜져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노코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라주쿠와 시노코보를 한번 제가 저녁을 해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좀 재밌는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